대회 나가서 한 번씩 절어요. 전다는 게 저는데 제가 그 이유를 그러니까 플레이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가 너무 잘 쳐서 제가 뭘 해볼 수 없으면 뭐 그런 값도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판은 뭐 젖잘싸 하고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공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갑자기 자세를 이렇게 딱 잡질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포핸드 스트로크를 할 때 강력한 샷이 나왔나요? 아니요. 두 번째는 밸런스, 본인이 이 몸의 흔들림이 적었나요? 아니면 많았나요? 아니요, 그게 맞아요. 말씀하신 그게 딱 포인트 같아요.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제가.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이 뒤에서 맞았나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 네. 실점률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타이밍이 안 맞거나 뭐 밸런스가 안 맞거나 힘을 실어주는 직선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네네네. 이 세 가지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걸 이제 교정을 할 때 경기를 해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 네. 이 강한 훈련, 그러니까 트레이닝이나 여러 가지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파워 포지셔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쪽 교육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고우라다케 선생님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파워 포지셔닝은 그러니까 준비 자세예요. 밸런스 좋은 준비 자세인데 일본 친구들은 뭐 테니스를 시작하면 약 한 3년 동안 포지셔닝을 잡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준비가 기본의 힘이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파워 포지셔닝은 하체 밸런스와 상체 밸런스를 꼬임 동작을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 자세에서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유니턴을 통해서 몸을 비틀어주고 유니턴. 네. 네. 두 번째는 이 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발을 활용해서 앞으로 힘을 넣어주는 힘을 넣고요. 그리고 직선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신의 회전을 활용한 타이밍을 이제 만들어내서 공을 강하게 치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파워 포지션을 활용한 공격적인 안정적인 그라운드 스트로크다라고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뭐 스페인, 일본, 처음 들어봐요. 영국 뭐 이제 이 코치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그런 말씀을 항상 해주세요. 포지셔닝, 파워 포지션 뭐 이런 이걸 통해서 강한 스트로크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거의 한 테니스를 시작한 선수들은 보통 3년 가까이를 이렇게 파워 포지셔닝 훈련을 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있는 동호인분들이 파워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면 승률이 올라갈 거고 강하고 안정적인 스트로크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사실 선생님이 가장 잘 쳐야 되니까 저는 그 부분이 오늘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네. 궁금한데요. 제가 너무 말로만 해서 네네네. 그냥 우선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네네. 네네네. 첫 번째 가장 킥 포인트는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공을 옆으로 봐야 된다는 뜻. 네. 네. 이게 그 선생님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이 좀 부담되다 싶으면 맞아요. 분명 이렇게 배우는데 네.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이 출발됐는데 본인이 정면으로 봐요. 근데 정면으로 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옆으로 보면 앞과 뒤 베이스라인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미들존 안에서. 네. 근데 정면을 보면 미들존 아니라고 생각하면 뒤가 안 보여요. 내가 쳐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확인해서 칠 수 있는데 뒤에 있는 거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적이 뒤로 물러나다가 공이 어디 떨어지는지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제 얘기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낄 때 아까 공이 뒤에 있을 경우 그리고 약간 딥샷 구질의 공이 좀 깊은 볼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좀 타이밍을 많이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해야 될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옆으로 놓고 하는 동작 1번. 옆으로. 근데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파워 포지셔닝 첫 번째 준비는 밸런스가 좋아야 돼요. 상하체, 하체, 상체 밸런스가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해요. 나라마다 좀 다른데 일본은 스탠스의 넓이를 라켓 높이로 해요. 스탠스를 라켓 길이로 맞춰서 이만큼 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더라고요. 영국 선생님이나 스페인 선생님은
느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가장 안정적인 느낌이 어떤 거야. 근데 이제 그 회원님들이나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코치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어깨 넓이로 이렇게 준비 자세를 해주세요. 네.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려면은 이제 그 보디빌더 그렇죠. 제 어깨보다 한참 넓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해보시면 돼요. 뒤꿈치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뒤꿈치를. 뒤꿈치를 네. 들어서. 네. 넓게 하면은 안정적이죠. 네.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기저면이 넓으면 네. 안정성이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많이 넓어야 하는데요. 네. 해주셔야지 네.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네. 라켓 하나가 그거보다 오버- 넓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너무 오버요. 그럼 과부하가 와요. 그래요? 예, 왜냐면 선생님 보세요. 순간적으로 공이 반응하게 이게 너무 넓어지면 어렵죠. 어렵죠. 움직일 수가 없죠. 좀 그래서 좁아야죠. 그래서 라켓 하나가 정확합니다. 어. 제가 막 영국 선생님하고 스페인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선생님은 여기 윈블던 코치님이에요. 지금 현재 메인 코치님이신데도 이런 말씀을 막 느낌으로 해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고우라다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그게 동일하다. 라켓 넓이 그게 정확하다. 그 이상이 더 필요하면 키가 큰 사람들. 네, 크신 분들 어. 그리고 저같이 키가 작거나 아니면 선생님보다 조금 우리 한국인 평균 키가 173, 4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보다 더 작으신 분들도 사실 포지셔닝을 할 때는 넓이가 좀 기저면이 더 넓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라켓 하나 기준이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노력해 볼게요. 네. 라켓 하나만큼. 라켓 하나. 네. 네. 해보시고. 예. 네. 이게 처음 준비 자세입니다. 준비 자세. 네. 그리고 아까 옵션에 네. 유니턴 말씀드렸잖아요. 유니턴 하는 방법. 네. 네.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유니턴. 유니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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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웃겼어요. 부담스럽네. 아니요. 네, 이게 유니턴.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고. 자, 옆으로 도는 걸 유니턴이라고 하죠. 네. 예, 몸이 전체를 돌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 순서가 예. 하체가 먼저잖아요. 네. 하체가 먼저인데 하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 저번에 배웠죠. 앉아주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체가 1번, 상체가 2번 어깨, 팔꿈치, 그리고 마지막에 6번이 이제 이거잖아요. 손목. 네. 근데 하체가 1번이라고 하는데 하체가 꼬아졌나요? 하체가 회전을 했나요? 유니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게 하체가 1번이 맞죠. 근데 유니턴을 설명할 때 예. 다른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코치님들이 저한테 항상 유니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회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유니턴 이거 맞냐고 막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유니턴 전체가 다 돌아야 되거든. 네, 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체가 포지셔닝이 옆으로 돌아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상체만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생님. 왜냐면 유니턴을 하라고 해서 네. 상체만 돌려놓고 있다가 공을 치려고 하면 타이밍이 하체 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꼬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한 되니까 번 더 꼬아야 네. 실질적으로는 밸런스가 정면에 그렇죠, 안 힘이 맞죠. 들어가요. 네. 근데 정면이라는 건 사실 뒤거든요. 네. 그래서 뒤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뒤로 가실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힘을 오픈 스탠스라고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공을 치세요 하면 힘이 이렇게 뒤로 가요. 근데 아까 제가 직선적인 운동 앞으로 들어가는 힘 자신감은 뭐라고 했죠? 체중 이동. 그렇죠. 앞으로 들어가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힘을 쓸 수가 없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1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를 상대가 잘못 잡아서 공을 칠 때 유니턴 자체가 이렇게가 아니라 네. 아예 옆으로 어깨 너머로 공을 보라는 게 이런 거고.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걸 더 쉽게 해야 돼요. 선생님은 지금 너무 과한 움직임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작을 할 때 포지셔닝을 같이 가잖아요. 예. 이 테이크백 이 골반을 돌리기 위한 동작이잖아요. 예. 이때 오른발을 크로스오버로 앞쪽으로 내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네. 하고 네. 두 번째 뭐 클로즈 스탠스를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이 1 하고 네. 오픈 스탠스를 해도 되고요. 네. 근데 이 오른발의 포인트를 잡으면
파워 포지션, 그리고 유니턴, 강한 공, 그리고 예. 안정적인 스트로크 만들 예.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른발이 오른발. 오른쪽을 안 보면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 예. 자, 오른발이 정면을 네네. 봤어요. 네. 자, 여기서 그라운드 스트로크 해요. 예. 자, 하면, 자,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예. 네. 하면, 오, 그렇지. 이런 공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걸립니다. 오. 그러니까 왜냐면 하체가 올라오는 힘을 써서 상체가 도는 힘을 쓰게 했는데, 예. 사실 정면을 본 상태는 얘를 꼬을 수 있는 동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옆으로 놓은 상태에서 꼬아놓으면 옆으로 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네네네. 정면을 봤을 때는 사실 이 하체 분절을 이제 놓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상체의 힘으로만 공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팔로만 공 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다리예요. 다리가 오른발이 정면을 보고 있거나, 예.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오른발 왼발이 정면을 보고 있거나, 공을 치면서 빠르게 치면서 이런 동작들이 많은 거예요. 저 같은데. 예, 그래서 리턴의 에러를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이거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강하게 못 치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잡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끝납니다. 맞아. 이렇게 치지. 그래서 이렇게 쳐야 하는구나. 첫 번째는 포지셔닝을 크로스오버로 많이 가르쳐요. 이게 그 크로스오버. 일본에서 한 3년 뭐 네. 기본기에 중요함이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3년이라고 표현한 게, 이거를 테이크백과 오른발이 타이밍이 같아야 돼요. 예, 이 이렇게요? 동작이 불편한데? 그죠. 처음에는 다 어색한 거죠. 불편한 거보단. 근데 예. 이제 나가면서 치는 거다? 벌써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그렇게 하시면, 네. 제가 봤을 땐 긍정적입니다. 약간 이렇게 돌려라. 예, 그래서 그 돌리는 걸 돌릴 차라리 때 이런 앞으로 식으로? 넣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골반이 같이 돌아가요. 하체가 돌아야지, 네. 하체가 돌아야지 골반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를 돌려야지 골반도 도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럼 타이밍 정면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 하면 조금만 그렇죠. 돌린 거죠. 네.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이 돌리겠죠.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이 돌리겠죠. 네, 그러겠죠. 네, 이런 거예요.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네. 하체의 각도가 결국에 상체의 각도, 회전의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렇죠. 하지 않으니까 사실 공의 강도를 높일 수가 없던 거고, 안정성이 올라갈 수가 없던 거예요. 옆으로 돌아라. 네. 발도 옆으로 돌아라. 네, 발이 알겠습니다. 돌면 상체가 같이 돌고, 그거에 대한 에너지는 어마무시하죠. 우선 첫 번째는 오른발을 정확하게 옆으로 테이크백과 함께 예, 회전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옆으로 은근히.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각도로 따지면 90도요? 네, 90도로 갈게요. 오. 네, 90도로 하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사실 어색한데요? 오른쪽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 좋지만 상황에 네.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예, 아까 그러겠죠. 말씀드렸듯이 뭐 예, 이게 예. 살짝은 뭐 예를 들면 2시 방향을 가리킬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이면 일단은 근데 돌리긴 해야 한다. 네, 이 상황이면 하체를. 사실 회전에서 어디로 칠 때의 상황이냐면 크로스를 칠 때의 상황이 그래요. 각도를 좀 네. 더. 예.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을 보면 이 직각 아까 90도를 얘기하셨으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직선 운동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스트레이트에 가깝게 어. 공을 밀어칠 때 많이 쓰시고요. 다운드라인 칠 때나 센터를 칠 때 약간 네네. 이런 식으로 그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예, 예. 근데 정확한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건 강하고 안정적이고 좋은 타이밍으로 공을 세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번에 그 채찍 스윙 슬라이더 했을 때 한 2배 강해졌잖아요. 좋아졌죠. 네. 그거보다 타이밍이 더 잘 맞으면 그거보다 더 강한 파워 포핸드가 나오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상할 때는 그래도 선수만큼은 어렵죠. 강한 트레이닝을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선수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그 안정적이고 강하게. 네네. 그걸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은 옆으로 본다라는 그 기준인데 우선 이거를 쳐볼게요. 옆으로 포지션 잘해야 돼요. 옆으로. 네, 다리와 라켓이 타이밍이 같아야 된다. 자, 준비해 볼게요. 어색한데요. 네, 죄송한데 이렇게 되면 오픈 스탠스는 원래 각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자세에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왼발을 이렇게 스탠스를 스퀘어나 아니면 클로즈 스탠스를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왼발을 딛고 치는 거네요. 네, 왼발 딛고 쳐주세요. 자, 시작. 하나, 둘, 스윙. 네. 자, 천천히. 자, 하나, 둘, 스윙. 하나, 둘, 스윙. 하나, 둘, 스윙.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단연간 이제 회원님들을 많이 보다 보면 아는데 네. 지금 골반이 잘 안 돌아가요. 아, 안 돌았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 예, 예. 이게 오른발이 이동하는 힘이 앞쪽으로 들어갔을 때 예. 공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몸을 예. 설명하는 거니까 앞으로 넣었을 때 이 꼬임이 좀 더 강해요.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포지셔닝 잡을 때 대각선 이 위치는 같습니다. 피딩 위치는 같은데 예. 살짝 앞쪽에다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강한 이 회전, 비틀림을 더 주기 위해서 주고 앞쪽으로 줘서 체중 그래서 이동을. 이런 식으로 힘을 주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네. 허리 조심하세요. 네.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힘을 잘못 실었을 때 오른발 각도 때문에 체중 이동이 뒤로 간다가 지금 네. 이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방금 그렇게 치셨어요. 네. 근데 반대로 이걸 바로 고쳐드릴게요. 준비. 네.